장기적으로 잘 지내려면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정말 따뜻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정해줄게. 서로 그렇게 한다면, 서로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인간 심리에 관심이 많고 사람 마음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로 이것저것 항상 찾아보는데, 다른 영상들은 포면적인 것만 다뤘다면 다니엘님은 인간 심리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걸 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참, 저 전문가라니까요. 저의 고민은 제가 너무 연애를 하면서 자꾸 의존하고 싶어하고 서운해하고 기대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는 29살 회사원이고 저는 25살 대학생이고 1년 정도 만났습니다. 저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조그만 걸로 서운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 예민한 성격의 여자고요. 남자친구는 잔잔하고 검소하고 따뜻하지만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아유, 거의 훌륭한 남자네. 일단 연애를 할 때 바라면 저만 힘들다는 거 알지만 자꾸 기대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연락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바빠서 남자친구를 위해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랑한다는 말 해줬으면 좋겠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연결감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날에는 티도 못 내고 혼자 많이 운 적도 있어요. 그런 게 쌓여서 괜히 기분 안 좋게 통화를 한 적도 많고, 같이 있다가도 조그만 거에 서운함이 생겨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내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귀찮아하는 것 같을 때, 진짜 사소한 거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 기분을 남자친구가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런 진짜 애기 같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책이나 영상으로 제 생각을 바꿔보려 하지만, 제가 할 일을 다 끝내고 자기 전에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 틈틈이 생각할 게 많은 시간들에는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네요. 서운함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인간관계를 보면 친구나 부모님한테는 서운함이나 바라는 게 없는데 남자친구한테는 바라는 게 많아져서 서운함을 느껴요. 남자친구한테는 연애하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서운하거나 바라는 게 딱히 없다고 했어요. 자, 봄, 가을, 겨울님 좀 공감되나요? 오늘 이거 이야기 잘 들으세요. 네. 이 남자친구분이 저랑 진짜 똑같아요. 저도 진짜 어릴 때 빼고는 상대한테 바라는 게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편적인 남자와 보편적인 여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성들이 관계에서 바라는 게 훨씬 많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짝짓기 대상을 더 세세하게 평가하고 또 긴밀한 애착관계를 원하니까 여자들이, 여성들의 이런 면도 이해를 해줘야 돼. 저는 되게 사랑스럽게 봅니다.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연은 정말 많이 오거든요. 봐봐, 지금 여자분들 다 울고 계시잖아. 여자분들이 결국 뭐야? 사연을 들어보면 뭐냐면 결론이 서운하다. 그래서 서운해요. 아,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왜?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말하잖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제일의 원인이 뭐야? 기대. 아니,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을 망치는 제일 큰 원인이 어떤 것에 대한 과한 기대, 왜곡된 기대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 소유하는 여자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강의 교본을 재본을 해서 북클럽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따로. 여자끼리 고민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놀러 갔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뒤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에 대한 과한 기대를 하는 게 그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긴 하지만, 아예 기대를 안 하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어느 정도의 환상, 기대라는 건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예 기대를 안 하진 않거든요. 그냥 기대의 강도가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참 사연자분도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기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 아닌가 이미 냉정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봄, 가을, 겨울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적인 거지. 여성스럽고. 그리고 의존하고 싶을 수도 있지. 저는 원래 상담을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해주고, 자꾸 남탓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냉정하게 합니다. 중간값을 맞춰줘야 되니까. 다만 이분도 제 목적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거니까 오늘은 좀 더 약간 세부적인 조언을 감히 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그 위에 이제 사연을 보시면 남자친구분이 이제 회사원이고 본인은 대학생이야. 그래서 딱 여기서 이미 좀 에너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본인이 대학생이니까 시간이 더 많잖아. 그래서 조금 을처럼 될 수 있어요. 서로 비슷하게 좋아해도 내가 약간 을처럼 될 수 있어.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더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건, 나는 바라는 게 많지만 남자친구는 바라는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 이때는 본인이 상대를 더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절대 평등하게 유지될 수는 없어요. 뭔가 마음이라는 거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더 좋아할 겁니다. 언제나.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누군가가 더 좋아하겠지. 근데 사실 보면은 이분도 저한테 사연을 보내실 정도로 도네이션까지 하시면서 그 정도로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본인이 더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를.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작품을 보면 기다리고 애태우는 건 더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 너무 좋은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거든. 내가 이거 유튜브 업로드하면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 상담보다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똑똑하고 따뜻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올라오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연애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서로 과하게 기대하는 이런 관계의 미숙한 모습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왜 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헌신해준다거나 뭐 친절함, 뭐 다정함,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비즈니스적 관계도 있고 뭐 등등 엄청 많지.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고. 근데 사실 과거만 해도 이 좀 소규모 공동체가 많았단 말이야. 그 안에서 유대감이 굉장히 깊고 끈끈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분산이 돼서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가족 간의 유대도 굉장히 줄었고 그 소규모 부족들의 연결이 사라졌죠.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분리가 돼버렸잖아. 각자 도생해야 되고. 그 한국 사회가 오지랖 문화가 있었잖아요. 오지랖 이거 맞냐? 오지랖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별 사이도 아닌데 깊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오지랖 문화가 도움이 된 것도 많았거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댈 수가 있었고.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오지랖 문화가 남아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쓸데없는 오지랖, 포장지만 남게 됐거든. 내실은 없고. 이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인간관계 자원, 혜택들, 이거를 내 연인 오직 한 사람한테만 바라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다양한 사람들한테 얻어내야 되는 건데 얘한테만 이걸 다 바라는 거야. 이거는 내 친구한테 얻어내고, 이거는 우리 엄마, 이거는 우리 아빠, 이런 식으로 관계의 혜택들을 다양한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다면 내 연인한테는 뭐 어떤 거 하나만 충족이 돼도 만족을 할 거야. 데이트만 일주일에 한 번 잘하고 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공허하지가 않지. 근데 지금은 기댈 곳이 별로 없으니까 내 연인한테 이걸 다 바라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가끔 보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개인들이 바라는 이상형이 거의 철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철인. 물론 이건 연구 같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분석. 또 일본처럼 타인한테 막 피해를 주는 거,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무례하게 굴기도 하는 것 같아. 연인 사이에도 그 무례한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연인한테 누구보다 무례하게 구는 거야. 이 모든 혜택을 연인한테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 중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내 연인은 철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내 기대감도 다 채워주고 이런 게 되게 비범한 거죠. 기대를 못 채워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채워주면 비범한 거고. 이렇게 저한테 담담하게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장기적으로 잘 지내려면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정말 따뜻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정해줄게. 머리 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빠 내가 정말 미숙한 거 아는데 자꾸 내가 오빠한테 의존하고 싶어지고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나를 더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나도 사람이고 여자니까 서운하고 혼자 울 때도 있다. 근데 물론 오빠가 잘못한 건 아니다. 내 기대인데 나는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한 명의 여자로서 가끔은 사랑을 확인받고도 싶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멋있어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남자답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더 애태우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서운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가끔 여유가 있을 때는 신경 써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상대 탓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건 표현이 아니라 배설이 되는 거야. 표현이 아니라 배설하는 순간 내가 성인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 상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라이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상처 주는 나쁜 남자를 만났어. 여자도 너무 많아. 의심스러워. 너무 힘들어. 안타깝지. 저도 안타까워. 토닥토닥 여주고 싶어. 근데 항상 네 탓이 50%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이 그 남자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 관계를 시작한 당사자 나잖아.
그리고 무슨 이런 거를 되게 웃기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많잖아. 뭐 20살짜리 여자인데 35살 남자가 좋아서 사귀었어. 근데 사귀다가 상처를 크게 받았지. 그러면은 이제 주변 인터넷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에서. 야, 너 35살짜리 만나서 그래. 아저씨가 어린애 갖고 놀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0살은 성인이 아니야? 이제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뭐만 하면은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고, 외부에서 강요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고,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이런 것들. 물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안을 해줄 수는 있고 그건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 개인주의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남이나 사회가 져야 돼?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죠. 언제나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직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 이런 나약한 것들이 쌓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약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잖아요. 개인이 합쳐지면 사회가 되죠. 그러면 내 선택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약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물론 누구나 연인한테 기대고 싶고 내 연인이 항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이런 소망을 갖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근데 이게 실제 애정관계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많은 연인들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 명목으로 상대방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으로.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욕심인 거지. 그냥 사랑한다면 짐이 아니라 상대한테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 내 감정을 표현은 하되 상대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내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문제를 삼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상대 탓으로 전적으로 돌리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려는 게 이제 분석심리에서 말하는 개성화의 모습이에요. 개성화의 모습, 자기 실현. 이게 바로 상대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만큼은 짐이 되기보다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래요. 서로 그렇게 한다면, 서로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도 잘 못해. 힘든 거지. 근데 곰곰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짐 같은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짐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욕심, 소유욕의 표현, 이런 것들이지. 배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봄, 겨울, 가을님 들으셨어요?